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프레시던트 데이로 휴장을 했고요. 우리 시장이 많이 좀 주목을 했던 거 바로 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였는데요. 그리스 구제금융안 타결이 불발이 됐습니다. 4시간 만에 회의가 종료가 돼서 20일 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크렉시트에 대한 그 우려감이 한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 또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있는 그 모습이고요. 일단 유럽 증시는 일제히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유로존 부분들은 이게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제 매크로한 지표이기 때문에요.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벤트성으로는 오늘 이제 BOK 있습니다. 일단 뭐 동결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뉘앙스들이 나오는지 향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최근까지의 금융당국 분위기를 봤을 때는 매파적 분위기가 강했었던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주가 어제 거래소랑 코스닥 다 모두 거래량도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자체도 좀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제약주가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희세를 또 한 번 뿜어줄지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동결이 뭐 90% 이상 이렇게 뭐 우세하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인하 가능성을 그래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금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계속 좀 움직임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채권 쪽은 사실은 금리라는 게 인플레 심리하고 경제 성장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이제 그런 금리 인하 쪽만 보고 왔다기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뭐 금리 수준들을 시중에 있는 금리 수준들을 연결해서 시장의 실세 금리가 반영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네.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어요. 종목별로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어제 일부 종목군들은 뭐 주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만 은행하고 건설하고 증권 쪽이 조금 뭐 업종지수 상으로는 시장 대비로 선전했던 상황이고요. 오늘까지도 아마 흐름세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금들이 작긴 합니다만 소량이긴 합니다만 200억씩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그 시장에서 업종 쏠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보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요. 뭉칫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 작은 돈으로 제한된 수급으로 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계 좀 급락세를 그러니까 시세 분출되는 종목군으로 쏠림이 나오게 되면서 단계 급락할 수 있는 종목군도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연휴 앞두고 있어서 오늘 또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는 그런 이벤트 데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 선물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소폭 떨어졌습니다. 0.2%가량 밀렸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54선 수준. 주가는 약보합권 정도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수 이 정도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 2포인트가 떨어진 1956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0.11% 정도 마이너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마이너스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이네요. 0.68포인트가 떨어진 609.48포인트 선의 시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죠. 일단 시총 상위주들은 보합권 정도에서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살펴주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137만 4천 원 선 그대로 나와지고요. 어제 이제 313 코스피 200 지수 변경 이슈로 올랐던 뭐 제일모직 SDS는 오늘 조금 쉬는 것 같습니다. 0.3%씩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가 0.1% 그리고 모비스는 보합권이고 현대위아가 조금 밀려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통신과 전기가스 쪽에서는 한전이 0.7% 정도 올라서 또 한번 이제 연고점 경신 시도할 것 같고요. 텔레콤은 0.6% 밀려서 29만 9천 원 선까지 호가 접수됩니다. 네이버가 한 0.6%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최근에 좀 시세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 한 0.9% 정도는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쪽 신세계 이런 쪽들이 소폭이지만 플러스권 호가 접수됩니다. NC는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그 넷마블 지분 인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스팟으로 나오는 시황 보니까 저걸로 분명히 자사주랑 수합할 거라고 했었는데 뭐 그대로 아침에 공시를 했네요. 일단 지분 수합 얘기 나왔는데요. 뭐 백기사 확보권 해서 일단 넷마블하고 한 9%씩 지분 교환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안 좋게 보는 거라기보다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일단락 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악재윤으로 좀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NC소프트는 한 2.8% 정도 밀려서 18만 8천 원 선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가 좀 많이 밀리는 그 모습이 코스피 200 내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화재, GS리테일, 동부하이텍 또한 2% 정도 마이너스권을 출발 앞두고 있고 조선섹터도 오늘 좀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르는 쪽은 넥센타이어, 송원산업이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동시호가 구간이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는 지금 딱 보합권 정도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는 많이 밀리고 지금 셀트리온 또 많이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연님 살펴주시죠. 네, 자 어제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 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던 셀트리온인데요. 실적도 뭐 잘 나왔네요. 가이던스가 연결 별도 기준으로 좀 복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이던스가 좀 애매하고요. 사실 이제 컨센서스도 몇 곳 안 되기 때문에 커버하는 쪽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100% 이상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습니다. 현재 3.6% 오른 69,100원 선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할 것 같고요. 뭐 젠백스라든지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연결되어 있는 제약업종 내 종목군들 같이 흐름세가 좋습니다. 제약주가 지금 뭐 코스닥에서는 단일한 주도주처럼 나서는 것 같은데요. 시총 비중도 10%가 넘어섰더라고요. 이미요. 단일 업종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는 NC랑의 지분 수합을 이제 좋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넷마블 게임즈, 예전 이제 CJ 게임즈인데요. 넷마블 게임즈 지분이 잡히게 되는데 이익으로요. CJ ENM이 현재 2.3% 정도 올라 있습니다. 46,100원 선 호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이시티가 한 3%가량 올라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쪽 웹젠이 거의 어닝이 한 60% 쇼크 수준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개장 동시호가에서도 하한가였었고요. 지금 현재도 하한가 접수 그대로 됩니다.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봤었는데 3분기에 100억대 하고 나서는 4분기에 한 4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한가 접수되는데요. 27,550원선까지 웹전 급락하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컴투스 게임빌 그리고 M게임, 썬데이토즈, 데브시스터즈, 아프리카TV 뭐 관련 위메이드까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효과가 게임주에서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 잠깐 보시면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사조시푸드, 뭐 또 광동제약, 뭐 양호하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쪽들은 사실 좋지는 않아서는 조금 밀려납니다. 솔루에타랑 기가레인도 어닝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현재 약세권으로 접수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적이 2월 17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관망 심리가 높겠고 그리스에 대한 그 리스크도 있는 그 상황이고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과 경계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루인데요. 일단 그리스 문제는 이 그리스 증시에서 좀 많이 반영이 좀 됐었고 국채 시장에서도 그리스 국채 금리를 보니까요. 20년물 수익률이 9.6%. 그리고 5년물이 14.3%, 2년물이 17% 수준을 기록하는 등 그리스 국채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오늘 움직임이 동시효과 이하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역외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1원 65전에 하락 1,102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고요. 자, 이러한 점들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소폭이지만 하락권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90전에 하락 1,101원 50전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도 보도록 하죠.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출발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었죠. 8년 내 최고 수준 18,000원 선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디플레 이 우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리세션 탈출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GDP 호재로 인해서 이 일본 증시가 어제 좀 많이 올랐었고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은 좀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0.3%의 하락 17,949엔 선으로 출발된 니케이 225 지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는 강세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GDP 호재로 인해서 이 무엇보다도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그 가능성이 조금은 좀 희석됐다라는 그런 점들이 이 환율을 완화 강세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 시가는 0.55포인트의 마이너스권 250선으로 딱 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하락폭 약간 더 키웠네요. 0.85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 249.7포인트 선으로 250선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자, 선물 보겠습니다. 일단 개장가는 잠시만요. 시세가 지금 잠깐 끊겨졌는데, 자, 개장가는 0.55 정도 마이너스권 출발이고요. 일단 1.00까지 낙폭 좀 키웁니다. 1.15까지 밀렸다가 조금 올라오는데요. 외국인은 일단 한 400개항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하고 이제 개인 쪽 매도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랑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난주 주중에 아마 그 재료 완화되면서 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또 발라가는 흐름도 오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괴리올과 베이시스는 하지만 양호하게 들어오면서요. 프로그램은 6억이지만 소폭이지만 6억 정도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 주체별로는 관망세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많이 사고 있지만 지금 현물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또 관망하는 그 모습이 잡히고 있는 장 초반인데요. 자, 코스피부터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현재 시가가 1955선으로 개장이 돼서 지금 낙폭을 약간 더 키웠습니다. 4일 만에 마이너스권 4.48포인트가 떨어진 1953.35포인트 선에 움직임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오릅니다. 닷새 연속의 오름세, 미아까지만 빨간불은 켜고 있는데요. 0.86포인트가 오른 611.02포인트, 0.14%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화재 급락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은 보합권 정도에서 혼조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형주부터 살펴주시죠, 의원님. 네, 일단 전자하고 전자 이제 그 그룹사들 전체적으로 좀 밀려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어제 이제 급등했던 데 따른 이익 실현 매물이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는 0.7% 밀렸고요. 제일모직하고 SDS도 0.3, 0.7% 정도 약세권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반등하는데요. 일단 현대차가 0.9%, 또 기아차 0.67% 올라갑니다. 중공업은 일단 뭐 임단력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1.28% 반등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흐름세가 3만 원을 뚫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한 2% 올라가긴 합니다만 27,600원 선에서 호가되고 있고요. LG화학이라든지 OCI 한화 쪽이 이제 산업재군에서는 호가가 양호한데요. LG화학 0.69%, 한화가 0.93% 플러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대림, 삼성, GS, 대우건설을 올라오고 있고요. 금융 섹터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삼성화재, 역시 삼성생명의 이제 급락, 단기간에 한 10% 급락한 데 이어서 삼성화재도 역시 많이 밀려나는데요. 이게 역시나 이제 뭐 주주 그 친화적인 이런 그 정책들 관련한 뭐 실망감들이 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금융사들은, 삼성그룹주들은, 금융계열사들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화재가 좀 많이 큰 폭으로 밀려납니다. 음식료 내에서는 롯데칠성이 오늘 좋은데요. 3.14% 정도로 강한 호가가 접수되고, 오리온도 현재 1%가량 강세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도 개장 전에 나왔던 호가대로 4%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넥슨타이어는 오늘 또 주주총회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주가가 닷새 만에 반등권의 모습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도 오늘 모건스탠리 증권 창구를 통해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강한 그 시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 따라서 롯데칠성 거래는 뭐 부진한 그 종목이지만 주가의 움직임 3%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실적주들도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자,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어닝 쇼크다고 같이 분석이 좀 겹쳐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까지 겹쳐지고요. 생명처럼 이제 그 사실은 내수 쪽만 하다가 뭐 해외 진출 이런 거 노리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본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기보다는 신성장 동력으로 쓰겠다라는 쪽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됐던 상황인데요. 삼성화재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좀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냈던 쪽에서는 먼저 좋았던 쪽을 잠깐 설명드리면, 점검해드리면 SH에너지화학이 뭐 괜찮았습니다. 단기간에 워낙에 좀 주가 급등했던 면도 있는데요. 실적이 워낙에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오릅니다. 아주 작은 종목인데요. 이 SH에너지화학이
단기 주가 흐름이라든지 거래 대금 순위 면에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가량 올라서 2,280원 선까지 와 있고요. 광동제약은 어제 신고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는데요. MRO 업체 인수권에다가 실적도 2월 10일 날인가 냈던데 잘 나왔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계속 좀 매수가 기관 쪽 동반해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광동제약도 오늘 추가로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신고가 경신 시도합니다. 그리고 IS 동서도 실적은 정말 잘 나왔는데요. 일단 주가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네요. 1.1% 밀려 있고요. 사조 시푸드도 역시 좋았는데 조금 밀려납니다. 에이블 CNC는 어제 이제 한 급등세에 나왔던 상황에서 오늘 조금 이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좀 워낙에 좋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00억대까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요. 현재로서는 3%가량 밀려 있고요. 반면에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실적 나왔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1.7% 오히려 좀 반등하는 흐름세이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그냥 그만한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단기 급등 따른 역시 이익 실현 매물 강하게 출회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는 6%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화재가 더 밀리네요. 지금 10% 가까운 마이너스고 외국인의 매도도 집중이 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그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NC소프트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그 이야기일 텐데 좀 점검을 좀 해보죠. 일단 백기사 계약을 맺었는데 넷마블 주식 비싸게 샀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일단 무리수를 너무 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을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공시 나오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 그 넷마블 게임즈가 OP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트로 세금 내고 하면 그래도 한 800~900억은 한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그냥 1,000억 한다고 했을 때 지분 10% 인수한 거니까. 지분법으로 해서 한 1년에 100억씩은 잡힌다고 단순하게 보시면 한 4천억 투자했으니까 한 퍼 40배 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40년이면 사실 투자 원금 회수할 수 있겠는데요. NC가 사실은 그 모바일 쪽에서 워낙에 이제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영학 원론에서 예전 그 공부할 때로 돌아가 보면 가장 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수합병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직접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바로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같이 누리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한편에서는 그런 전략을 쓴 것 같고요. NC한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저자주가 그거 이제 넘겨가지고 서로 수합하면서 우호 지분까지 만들고 그래서 경영권에 관련해서도 넥슨한테 지켜내겠다 이런 것인데 사실 주가한테는 이 부분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넥슨 쪽에서 최근에 실적 낸 거 보니까 실적이 뭐 NC 욕할 만큼 잘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고 캐시는 물론 뭐 5천억, 7천억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명분을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NC 경영권 이슈로 올랐던 부분들은 좀 주가에는 오히려 반락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CJ ENM하고의 그러니까 넷마블 게임즈하고의 지분 수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동제약도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 종목이잖아요. 주가가 오늘도 6%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죠. 예,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그 초반에 재료를 알고 잡혀지지 않으면 중간에 들어가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플로우가 워낙에 불확실하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흔히 하는 말로 그 큰 손의 움직임을 정확히 정보를 깨고 있지 않으면 좀 접근이 어렵다라는 쪽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따라하기는 뭐 소량 정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움직임 보니까 이제 아까 SH에너지화학도 이제 작은 종목군에서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 한 종목이 보이네요. 지금 신성통상이라는 이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최근에 좀 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 5.4%가량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사실 중국 모멘텀 때문에 이제 지오지아 매장이라든지 이런 쪽들 때문에 3거래일 전에 1,800원 선으로 이제 연고점 경신했던 상황인데요. 오늘 또 한 번 랠리가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16억 거래되는데 뭐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주들 변동성 큰 가운데 지금 한국 화장품 쪽은 연일 내림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도 낙폭이 좀 큽니다. 지금 4% 가까운 하락세, 한국 화장품 제조도 4%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에이블 CNC도 한 2%, 코리아나도 1% 이상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3포인트가 떨어진 1954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지금 마이너스권 전환되면서 1.3포인트가 떨어진
608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약세 반전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들 점검해보죠, 의원님. 네, 오늘은 뭐 CJ E&M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뭐 고가에 인수했다는 분석도 있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4% 정도 올라 있습니다. 46,800원 선에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CJ E&M은 제가 TV 프로그램을 아주 막 싹 보지는 않는 편인데 뭐 최근에 그 미생 이후에 삼시세끼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 얘네 그 이 회사 그 IR 보고서를 보면 방송 부분이 흑자를 많이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생하고 삼시세끼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삼시세끼는 지금 워낙에 이제 그 출연진 라인업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시청률이 뭐 TVN 사상 최고치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 매출 관련해서는 뭐 1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게임주 중에서 쇼크 나왔던 웹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하한가 접수된 이후에 낙폭은 좀 줄여가는데요. 그 최근의 흐름들은 어린 쇼크낸 기업들이 오히려 그날 반등하는 게 패턴이었었는데 똑같은 그 흐름을 보여주네요. 근데 워낙에 이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들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저가 매수는 가능하겠는데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바닥권에서 웹젠 한 5% 정도 반등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뭐 아프리카 TV, 썬데이 토즈 다 밀려서 나오고요. 한빛 소프트도 5%가량 하락권입니다. 반면에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단기 급락 나왔던 상황인데 오늘 조금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추천주로 이름을 올렸던 조이시티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뭐 4% 넘게 수익률 나오고 있고 또 급락하는 이 솔루에타 지금 5% 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주들도 점검해 보죠. 일단 그 셀트리온은 가이던스가 사실 좀 애매한데요. 그냥 전년 대비로 100%니까 잘 나왔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한 3.7%까지는 오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한간에 나오는 것처럼 2019년까지 바이오 시밀러가 CAGR로 해서 한 60%까지 성장한다고 하면 이익 성장률을 셀트리온도 그대로 60%로 잡는다고 하면 사실 퍼가 60배이기 때문에요. PEGR로는 셀트리온은 1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투자의 고수들이 말했던 PEGR 1.5배는 아니기 때문에 퍼 60배, 성장률 60배, 이익 성장률 60%를 한다 하면 1배 수준의 PEGR은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5년 평균을 해서 저희가 잘 쓰곤 하는데 5년 동안의 평균치로 셀트리온이 매해마다 이익 성장률이 50%까지 될지는 사실 이제 불확실하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성장률이 세다고 하면 지금 단가 7만 원 선도 6만 원 후반대도 비싸지는 않다라는 쪽도 견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1년 동안의 흐름만 봤을 때는 내년도 이익 성장률로 봐서는 PEGR이 한 1.9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으로 전망해서 봤을 때는 좀 비싼 편이고 길게 봐서는 그 최근에 나오는 바이오 시밀러 업황에 대한 전망치가 맞다는 가정하에서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한 3% 정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워낙에 단기에 장중 고점까지 하면 3거래일 만에 한 40~50% 급등하는 시세이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낙폭을 좀 키우는 상황이고요. 솔루에타랑 기가레인 관련해서는 뭐 IoT나 NFC 모멘텀으로 연결되는 종목군인데 실적은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엔텔스에 이어서 기가레인도 쇼크 수준 내게 되면서 아직은 기대감이 좀 더 많고 실제로 실적은 좀 확인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테마성 종목군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오늘 한 4%씩은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바이오 섹터 괜찮은데요. 지금 뭐 셀트리온도 많이 움직이지만 시즌 미국 FDA 관련돼서 모멘텀을 좀 받고 있습니다. 5%, 6%대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가장 강한 종목이 바이오니아인데요. 지금 12% 이상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벌써 전일 거래량 뛰어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그리고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군들도 호가를 높이는 그 움직임이 이 시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소폭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여전히 좀 관망세에 좀 짙은 그 모습인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로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전환이 나타나고 있네요. 허연님 분석을 해보죠. 네, 자, 수급 보시면 일단 이제 오늘부터는 총 4거래일의 미국 시황을 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 시황의 전날이기 때문에 좀 경계감과 기대감은 좀 겹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주춤합니다. 일단 기관 쪽은 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조금 사는 정도인데요. 업종별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운송 장비하고요. 자동차 아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유통주하고 전기전자 매수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랑 금융은 팔고 있고요. 보험주도 아마 삼성화재 쪽으로 매물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관 쪽은 일단 좀 팔고 있는데요. 화학 섹터는 사고요. 건설도 조금 소량 매수입니다. 반면에 이제 서비스랑 역시 보험은 이제 외국인하고 같이 매도하고 서비스도 역시 좀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하고 운송장비 쪽으로 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둘이 모두 팔고 있는데요. 기관 쪽 매물이 좀 더 큽니다. 일단 제약주 41억 매도고요. 그리고 유통과 의료기기 쪽 운송장비 부품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제약주 역시 좀 그 기관하고 같이 좀 팔고 있고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에서 6억 정도 매물이고 오락문화라든지 기계장비, 통신장비, 반도체 어제 좀 약했던 기존의 테마군에 대해서 매물 계속 출회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참고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차와 삼성물산, 기아차 중심으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NC소프트와 삼성화재 외국계 창고로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